안녕하세요, 유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포문을 이용해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잠깐 드렸는데 이제 그걸 풀이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냈던 문제에서 세 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은 이거였거든요. 자, 포문을 이용해서 이제 10부터 1까지 출력하는 그런 코드 작성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 있는데 인덱스는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은 10부터 1까지라고 하니까 여기에만 이제 꽂힌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게 되냐면은 여기 10이라고 써요. 그리고는 이제 줄이기 위해서 얘를 마이너스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i라고 하는 변수에 그 들어가는 조건식과 이 초기값은 이거를 반복하기 위한 그 횟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애기 때문에 출력되는 값에 영향을 주는 그런 녀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출력하고 싶은 게 있었다고 하면은 얘를 이용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거를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번을 반복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딱 그렇게 심어 놓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몇 번째 반복인지를 체크할 수도 있고 일련 번호가 0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대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역순으로 출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10이었다가 그 다음에 9였다가 그리고 8이었다가 7이었다가 이렇게 해서 줄잖아요. 여기에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값이 하나 증가될 때마다, 그쵸? 이거 생각해 보면은 마이너스 0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마이너스 2였다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뭐에서 3이냐면은 10이라고 하는 값에서부터 계속 그 값이 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10에서부터 이 규칙적으로 빼기가 점점 커지는 반복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은 0부터 시작하는 그런 숫자가 여기 보이잖아요. 이게 i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10에서부터 i를 빼주는 그런 반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원했던 10에서부터 출력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저희가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반복 횟수를 손대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고요. 여기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바꿔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네 번째 문제는 저희가 3부터 7까지를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5개의 숫자를 출력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3부터 7까지 5개. 여러분들이 꽂혀야 될 거는 5번을 반복해야 되는구나, 그거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 4, 5, 6, 7, 3부터 시작해서 7까지잖아요. 그러니까 5개의 숫자를 출력하는데 반복 횟수는 5개입니다. 그러니까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으면 무조건 for를 쓰는 거죠. 그럼 5개라고 하는 것만 알았으면은 그냥 이거는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력하기 위해서 쓰는 내용만 위에서 복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는 상당히 많은 패턴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저렇게 반복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으면은 그냥 반복 횟수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면은 저거는 손 안 대시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게 무조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인데 3을 시작을 해서 7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3이었다가 4였다가 5였다 6였다 7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련 번호가 쭉 진행되는 거잖아요. 다만 시작값이 3부터 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간단해요. i를 가지고 계속 증가시키면 되는 건데 다만 이게 어떻게 증가되는 거냐면은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해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어떻게 한다? 3이 시작이고요. 거기다 i 값을 넣어서 증가시키는 방식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할 때도 여기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반복 횟수가 중요하고 횟수만큼만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예, 잘 나오죠? 예,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5번 문제를 좀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이런 형태인데요. 좀 기존 거보다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죠.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이제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포문을 이용해서 5개를 출력하는데 그 5번이 출력되는 과정에서 출력하는 내용이 1에서부터 9까지인데 5개가 출력되는데 어떤 모양이 이제 출력되어야 되냐면은 밑에다가 제가 출력 결과를 보여드렸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출력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되는 게 1, 3, 5, 7,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는 또 어떻게 출력해야 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위에서도 가만히 보시면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출력하는 게 굉장히 많구나. 근데 인덱스를 사용할 때 이 규칙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수가 i를 이용한다는 거는 규칙적인 어떠한 그 반복 또는 규칙적인 어떤 패턴,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도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풀어나가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고 어떤 것도 규칙이 있는 숫자의 나열,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열이라고 말합니다. 숫자가 나열되는데 그게 규칙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수열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어떤 게 되냐면은 일단 하나씩 하나씩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수의 형태가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이 녀석의 규칙을 알아낼 수 있긴 해요. 근데 그거 말고 조금 제가 수열을 난해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점점 그것을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자, 일단 이 녀석은 공차 수열이에요. 공차 수열. 그러니까 차이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녀석이죠. 공차인데 공차는 2가 되고요. 초기항은 1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형태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이걸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규칙이 필요한 그런 형태가 많이 보여요. 중요한 건 5개니까 5개만 쓰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한번 위에서 일단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다 저희가 어떻게 출력할 거냐면은 일단 초항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기 위에 있는 식을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A1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여기선 1이죠. 1 더하기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것은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곱하기 공차 2 이렇게 하는데 해석하기도 이 녀석은 0부터 시작되는 녀석이라서 저거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1부터 시작하는 녀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조금 보정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n을 제시하는 녀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이게 싫으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걸 n이라는 변수 하나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i처럼 i라는 녀석을 조금 변형해서 쓸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면은 여기다가 n 이렇게 하셔도 돼요. n에다가 1을 쓰고 그 다음에 i가 증가할 때 똑같이 n도 하나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변수 하나를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인티저형으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다른 변수를 들 수 있긴 하겠지만 다른 변수도 정수형만 가능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쓰고 있던 그 n이라고 하는 기호와 함께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면 이 상태에서 한번 5번 반복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결과 보이는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해 보면은 이제 결과가 13579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의 나열인데 뭔가 패턴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수열 떠오르시면 되고요. 수열 일반화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어떤 분들은 이걸 보식을 풀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다 풀어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안 하고 2 곱하기 n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일반항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해석하기가 쉽고 이게 공차가 얼마고 얘가 초항이 몇이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풀어서 연산하는 거는 이 계산기인 컴퓨터 더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하기 편한 코드가 좋은 코드다. 성능보다는 수정이라든지 유지 보수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 5개의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안에 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의사항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포는 특정 수만큼 반복하는 데 필요한 인덱스를 활용한다는 점, 웬만하면 인덱스는 건들지 말라는 점, 만약에 뭔가 같이 연산되는 수의 나열이 있다고 하면은 그 출력되는 부분에서만 또는 연산되는 부분에서만 인덱스를 활용해서 결과를 만들길 바라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변수가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변수를 만들면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